주식 투자의 시원한 한방, 장미 홈런처럼 쭉 터지는 수익률을 위한 주식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리나입니다. 버냉키 의장에 이어서 이렇게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까지 빈손으로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FOMC 결과 이후론 시장이 크게 실망하지 않았지만 22 통화정책회의마저도 이렇다 할 시장 안정책을 주지 못하자 시장이 한 20포인트가량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1840선까지 일단은 후퇴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다음 주 시장을 보는 전략,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 꼭 맞는 종목, 주식쇼 스트라이크에서 미리 준비해봤습니다. 1부에서는요, 전문가 시장 보는 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전문가끼리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림과 동시에 전문가의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장을 위한 공략 종목도 저희가 2부에서 공개하고 있으니까 2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스트라이크 1부의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멘토님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준남, 이상원 전문가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박준남 전문가님은 또 이틀 전에 이어서 오늘 또 출연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뷰를 얘기하실지 궁금한데요. 여러분들의 멘토님입니다. 상세한 프로필 소개부터 들려드릴게요. 중대형주 추세 파동을 통한 스윙과 운용 전략, 거시 미시경제 변곡점을 통한 리스크 관리, 실적과 성장을 모두 겸비한 주도주 파도 타기 운용 전략을 구사한다. 주식 천왕의 상위 1% 투자 전략, 지금 공개합니다. 급등주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가치와 성장성, 수급이 부합한 투자. 애매한 이론이 아닌 한 템포 빠른 매매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백두산 호랑이, 이상원 전문가의 지피지기 백전 불태 전략, 지금 공개됩니다. 네, 백두산 호랑이 이상훈 전문가님과 주식 천왕 박준남 전문가님 오늘 멘토로 모셔봤습니다. 자, 먼저 시장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FOMC에서는 시장이 버텼지만 22회의 결과를 보고는 시장이 결국엔 밀렸습니다. 그러나 많이 밀리지 않았다는 것과 외국인이 오늘 현물을 막판에 오히려 조금 사서 한 600억 정도밖에 팔지 않았다는 거 의외예요. 예, 마지막에 좀 매도세를 좀 줄였죠. 네네. 예,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의 매수세는 여전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게 그 기관들의 그 투신과 연기금의 그 방어 전략. 네. 역시나 그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그 정부에서 지수를 받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꾸준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또 LG 관련 IT 계열주들이 예, 오늘 LG 3인방들이 선방을 했는데요. 네. LG하고 LG 디스플레이하고 또 지주회사 LG. 예, LG죠. 예, 맞습니다. 오늘 제가 그 정보를 나왔는데 아침에 우리 회원들에게 또 추천을 해서 많이 상승세가 탄력성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LG 디스플레이는 그 치킨 게임의 디스플레이 네. 그 승자로 또 부각을 했었고 LG전자가 사실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던 게 스마트폰에서 그 파일을 완전히 잃어버렸잖아요. 네. 근데 그 스마트폰이나 그 TV 쪽에서 LG가 북미나 유럽에서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올림픽에 대한 수혜주도 있고 네. 또 북미에서 한 4위 정도가 했답니다. 점유율이. 네. 그런 부분에서 오늘 그 기관들의 그 수급이 집중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LG를 사야 되는지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이라든가 다음 주 전략은 좀 다시 확인을 해보겠고요. 자, 이상원 전문가님의 오늘 시장 보는 눈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서 이번 주 월요일 시작하는 그 갭을 결코 메꾸지 않고 이번 주를 그럭저럭 잘 막아준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 제가 나와서 이번 8월 달이죠. 옵션 만기까지는 최소 1850선까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예상보다 이번 주 빠르게 1900선까지 근접을 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갭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이번에는 돌파하는 갭이기 때문에 일단 이 갭을 둘 다 안 메꿔도 되지 않겠느냐. 물론 메꾼다 하더라도 이번 주 초반에 봤을 때는 갭만 메꿔주고 그 앞에 있는 그 전에 있는 갭은 메꾸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 옵션 만기인데 이번 주에는 아시다시피 1900선 돌파에 실패를 했지만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외국인들의 옵션 포지션을 본다면 250 이상 다시 말해서 1900선 근처까지 또는 255까지도 열려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봉으로
기록으로 봤을 때 3주 연속 예. 주봉을 만들었죠. 양선으로. 예, 3주 연속 만들었는데 아쉽게도 60주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일봉상 60일 이평선을 안착했지만은 주봉이라는 것은 바로 돌파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잘하면 다음 주 후반 정도나 그 다음 주에 60주 이평선을 돌파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훈 전문가님도 오늘 시장이 좀 견조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개장 전에 분위기가 뭐 1800 지킬 수 있나 이래서 사실 굉장히 떨렸었는데 뉴욕이 사실은 좀 낙폭을 줄이면서 끝내기도 했었죠. 예, 오늘 아시다시피 그 아침에 뭐 드라기라죠. 뭐 드라큘라인데 어쨌든 했던 말을 또 안 했고 했던 말 했는데 예. 말을 바꿔서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 이미 그 소문에 주가가 오르고 뉴스에는 일단 그 재료가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뭐 솔직히 우리 증시는 나름대로 선전해줬지만 그것보다는 오늘 밤에 기대되는 미국의 고용 동향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좋게 나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역시 다음 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자꾸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이 여전히 상방향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물에서의 매도 금액도 축소됐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긍정적인 모습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곧바로 다음 주 월요일장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과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은 곧바로 다시 반등해 줄까요? 박준남 전문가님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저는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월요일장은 상승이다. 네. 우리 박준남 전문가님의 예상은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이상훈 전문가님도 혹시 옵션 만기가 이제 목요일이니까 다음 주. 예, 똑같습니다. 상승 쪽으로 계속 무게중심 두겠고요. 특히 월요일 아침에는 오늘 하락했던 폭을 복구를 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좋습니다. 자, 박준남 전문가님의 상승을 점치는 이유 들어보고 싶은데 역시 이제 미리 짚어주셨지만 7월 고용 지표, 미국의 고용이 좀 지표가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네. 특별히 저는 궁금한 거는 이제 지수 관련주 상승을 그대로 즐겨라 쭉 좀 들고 있자 하셨는데 그 뷰도 여전하시겠네요. 예, 지수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수 관련주가 이게 네. 업종 차별화 전략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뭐 정유주면 오늘 전기전자에서도 뭐 LG 3인방이 간 것처럼 네. 또 그리고 자동차 운수 장비 업종에서도 또 중공업 업종 네. 예, 그쪽이 강하고 그 화학 업종에서 SK 이노베이션이나 그 S오일 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업종에서 전체 업종이 다 같이 움직이지 않고 강한 부분이 특히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전기전자에서도 LG나 LG 디스플레이나 LG 그 전자 쪽이 움직이는 실적이 좀 더 가미되면서 상대적으로 그 상대적으로 낙폭이 심했던 그런 부분들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유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과 실적과 기술적 분석 그리고 시향이 합쳐진다면 수급까지 플러스가 된다면 아마 네 가지 요소가 탄탄하게 묻혀진다면 상승하는데 지수가 조금만 받쳐도 이렇게 강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고용 지표가 괜찮을 경우 예, 7월 고용 지표는 예. 이제 말씀드렸죠.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름에 사실 고용 지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제 7월 달 고용 지표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많이 일을 하지는 않아요. 보통 휴식 기간도 있고 그리고 잡이 있으면 그 가을쯤에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고용 지표가 크게 좋지는 않더라도 그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네. 이제 일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고요. 스페인에서 또 보니까 31억 유로 국채를 발행을 했죠. 조달금리는 좀 높여졌지만 네. 그런 부분도 지금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22에서 우리 드라기 총재분께서 선물을 가지고 나온다고 했는데 시사를 했는데 그래서 급등을 3, 4일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이제 선물을 안 가지고 나왔다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선물을 지금은 안 가지고 나왔지만 아예 가지고 나오지 않을 생각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좀 늦을 뿐이다. 그쪽으로 무게를 두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크리스마스를 예를 들어봤을 때 크리스마스 때 이제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예. 해가 바뀌고 주겠다 이러니까 이제 애들이 우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1,900포인트도 이제 갈 수는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이제 옵션 만기에 대해서 언제나 얘기를 해주시니까 예. 외국인들이 최근에 바짝 오를 때 선물 환매수를 약 한 2만 계약 정도 예, 했던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주초반이었죠. 245와 250, 즉 코스피 200 기준으로 해서 주초반에 돌파하니까는 콜옵션 매수했던 부분을 일단 전매도했습니다. 수익을 챙겼는데 네. 공교롭게도 오늘은 또 풋옵션을 매도하면서 선물 쪽에서 이번 주 주간 단위로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아직까지 즉 다음 주 목요일 전까지 1900선과 1860 쉽게 얘기한다면 1900선도 갈 수 있고 그러나 빠진다 하더라도 1860선 위에서
마감을 시켜야 외국인들은 수천억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이 포인트를 다음 주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다음 주 목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금통위 뭐 옵션 만기 다 있지만 중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나오더라고요. 예, 일단 이번엔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훈환성이죠. 훈환성 시작으로 해가지고 각 성에서 경기 부양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소비세라든지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을 영업세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제 기업이라든지 개인들에게 세금 부담을 좀 덜 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앞으로 좀 내놓을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 대책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특히 우리도 대선이라는 것도 있지만 중국도 연말에 정권이 교체되죠. 교체됨에 따라서 경기에 대한 그런 살림의 의지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핵심은 어찌됐든 세계 각국들이 경기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역시 뭐 경기 부양책에 맞는 그러한 업종들 위주로 해서 공략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경기 민감주 공략 목요일 전까지 1900포인트 가능할 듯이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과연 월요일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이제 두 분의 전문가 관심 종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